미국의 그런 뭐 패드니 뭐 이런 데에 그러한 뭐 그런 집중돼 있는 그러한 뭐 세계 경제를 뭐 움직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스테이블 코인에 의해서 좀 많이 희석되고 힘이 약해지는 건 100%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 통제나 금융을 이렇게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은 점점 약해지겠죠. 그 대신 미국은 그뭐 스테이블 코인이든 뭐 어쨌든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그런 거에 의해서 또 뭔가 탈피를 할 수 있죠. 어쨌든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그런 꽁수들이 계속 나오죠. 자, 그럼 먼저 이제 객관적인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SOFR 금리라는 게 있어요. SRF 금리.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요게 이제 그렇습니다. SOFR은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 SOFR은 뭐냐면 담보부 하루짜리 자금 조달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국채를 맡기고 하루 정도 쓰는 거예요. 돈을 빌려 쓰는 거라서 초단기 그러한 자금들이죠. 단기 자금이에요. 단기 자금. 그래서 이게 하루에 매일 고시를 한다는 거죠. 금리를. 근데 이 금리가 쇼트가 나요. 쇼트.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가다가 팍! 이때 뭐가 떨어졌죠? 네, 금이 떨어졌습니다. 금. 그죠? 최근에 금 떨어졌죠. 금. 금 이전에 뭐가 이렇게 한번 또 팍 됐냐면, 이때 뭐야, 코인 시장이 한번 지금 폭망했죠. 코인 시장. 자, 그 다음에 금이 또 한 번 이게 튀었어요. 그 다음에 10월 27일인가 그때 뭐가 팍 튀었냐면, 이때 이제 또 튀어서 이제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시장에. 그죠? 이때부터 꺾였죠? 예, 그래서 이 단기 자금이 자꾸 이게 팍팍 튑니다. 뭐 여기에 근본 원인은 미 국채 그 발행하는 그 장단기 그 국채 비율이 지금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갑자기 쇼트가 난다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럴 때마다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럼 또 해지를 할 때가 됐죠. 많이 올랐잖아요. 금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식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돈을 우리나라는 이제 데이트기라고 그러죠. 외국 애들 봤을 때 돈을 뺐다 놓다 하기가 편하니까 그냥 쑥쑥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루짜리 담보부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또 SOR 요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하루 동안 담보를 제공해서 단기 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이게 쇼트가 나면 이 이러한 코인이나 주식이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SOMR은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매일 발표한답니다. 예. 요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그 국채를 맡기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빌리는 거예요, 하루짜리. 미국 채권 시장에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환매 조건부 채권, 레포 기준으로 거래로 기반으로 산출되는데 이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전에는 이게 뭐를 썼냐면은 아, 요거 리버 금리를 썼어요. 리버 금리. 리버 금리를 썼는데 요게 이제 통제가 안 된다. 그래갖고 자, 요거는 이제 미국 달러화 기준의 대표적인 단기 금리 지표였어요. 리버가. 그래서 은행 간 대출 금리를 평균 자녀 대출. 근데 이게 2028년 금융위기 이후 조작 스캔들이 발생되면서 신용도가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요 SOR을 대회했는데 SOFR은 실거래 기반 금리예요. 실거래 기반. 그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는 거래에서 산출되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매우 낮죠. 왜냐면 이 단기 담보, 그러니까 국채를 뭐 조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금액도 크고. 그래서 이게 시장 변동성을 잘 나타낸다. 이런 이유로 SOFR은 점차 리보 금리를 대체하여 미국 달러와 금리 벤치마킹의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기초자산부터 뭐 산출 방식이 뭐 다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리버 금리는 가고 이제 SOFR의 시대가 온 거예요. SOFR. 자, 이거는 뭐다? 중앙은행. 이 미국의 그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시중은행들이 그 채권을 맡기고 하루 쓰는 그런 돈이에요. 자, 요렇게 얘기하고 이거 딴 거 보죠. 자, 그다음 여기서 또 보십시오. 루나 사태 이후 최대 규모 유출, 디파이 연쇄 붕괴설 확산. 이 디파이 중앙화 증권, 중앙화 금융이죠, 금융.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또 보시면 왜 이게 그러냐면, 이게 지금 뭐냐면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스트림 파이낸셜이 입출금 중단과 관련해 최근 디파이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제 디파이 생태계의 구조적 취약성. 이거는 다 알아요. 이건 다 알아. 나도 알고 옆집 순이도 알고 주식 좀 하는 애들, 금융 좀 이렇게 보는 애들은 디파이의 생태계가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는 걸 다 알아. 이게 언제 터지냐? 지금은 안 터지겠지. 왜냐면 지금 뭐야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거 한참 만들고 뭐 이러고 있는데 또, 또 트럼프가 여기에 올인했잖아 가족들이. 근데 이게 과연 지금 터지겠냐 이거지. 이게 엄청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는 거지. 거기엔 또 미국의 부채 탕감을 위한 엄청난 뭔가 흑마술? 하여튼 엄청 안 좋은 그러한 이제 음모도 들어있어. 음모. 그래서 이 시스템 리스크가 다른 프로토콜로 전이된 가능성이 높다. 이 디파이 전반의 신용위기. 자, 스트램 파이낸셜 입출금 중단 여파, 루나 사태 이후 최대 규모 자금 유출, 디파이 취약성 그러나 거래소 전이 가능성. 이런 걸 막죠. 지금은 막는다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코인 시장도 이거 영향이 컸죠. 탈중앙화 금융, 자, 디파인, 이게 청산 사태로 인한 전반에 대한, 그래갖고 아까 그 얘기했던 이 스트림 파이낸셜이 입출금을 안 해주는 거야. 이 거래소인데. 그래갖고 이게 지금 엄청난 파장이 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 변동성이 커지니까 막 던지고 그러죠. 그래서 외부 펀드 매니저가 엄청난 돈들을 잃었습니다. 이때 디파인 때. 그래갖고 이 뭐야 그때 코인으로 해서 지금 엄청난 돈을 날렸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뭐야 지금 이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그다음에 또 내용을 좀 보시면요. 이 디파이 이 단일 프로토콜이 문제가 아니라 디파이 생태계 전반에 걸친 복합적 전형 구조. 그래서 이게 또 뭐냐면은 이중담보 구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스트림 파이낸셜의 스테이킹 스트림, 뭐 USD, 오일러, 사일러, 모로코 등 주요 대출 프로토콜에 스테이킹 되어 있으며 이 프로토콜들은 다시 다른 프로토콜과 연계되어 있다. 이처럼 거미줄처럼 얽힌 금융구조 속에서 단일 노트의 실패는 다른 프로토콜로 빠르게 전제할 수 있다. 이중담보구조, 서로 대출도 해주고 그러면서 약간 파생이랑도 비슷한데 어쨌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10월 11일 발생한 청산 사건으로 드러난 위험은 스트림 파이낸스를 넘어 훨씬 더 확장됐다. 추가로 영향을 받은 유동성 풀과 프로토콜이 다소 존재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뭔가 불확실성, 이런 거면은 다들 막 빠져나오기, 도망가기 바쁘죠. 뱅크런과 비슷하게. 이런 문제가 있다. 자, 근데 어쨌든 이거를 지금은 이제 어쨌든 미국이나 어디서 이렇게 해서 잘 정리를 하겠지만 나중에 이 뭐야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이 여기저기서 이제 뭐 우리나라 원화 기준 원화를 뭐 담보로 하는 또 아니면 지금 미국채 스테이블 코인들도 많이 나오죠. 각국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복잡하게 서로 얽히고 이랬을 때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 거래소나 어디 뭐 하나의 그러한 에, 스테이블 코인이 파산되면은 이걸 통해서 엄청난 서로 얽히고 해서 옛날에 2008년 금융위기도 모기지 관련돼서 주택담보대출 설키고 얽힌 파생이 터진 거죠. 똑같은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은 괜찮겠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유동성이 축소되고 너나 나나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면은 먼저 튄 사람은 괜찮겠지만 그 나중에 들어와서 있던 사람들, 고가에 샀던 사람들은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떨어질 때 뭐 하루에 80%도 막 쭉쭉, 90%도 쭉쭉 빠지죠. 코인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이 디파이 탈중화 금융이 통제력을 잃게 되면 엄청난 수로 늘어나게 되면 아마 이런 것들이 엔드게임에 그러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지금은 뭐 확산시키니까 그냥 잠자고 있는 거죠. 잘 되겠지 하고. 그렇지만 엄청난 모순이 있는 상품입니다. 모순. 이중담보 구조. 이중담보 구조라는 게
굉장히 뭐 말을 이렇게 편해서 그렇지. 이런 금융 불안이 여기저기 주식과도 연계돼 있고 금융사, 종합금융사들 또는 뭐 이러한 저기들과 다 연계돼 있기 때문에 자산사들 뭐 이런 데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뱅크 저기 뭐야 마진콜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핵폭탄을 끌고 있지만 미국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달러의 그 달러 달러를 저기 담보로 한 왜 만드냐? 부채 축소죠. 부채 축소. 국채를 그걸 통해서 계속 매수를 함으로써 미국은 이제 부채를 탈출하려고 그러죠. 그러한 이제 결국에는 핵폭탄을 만드는 거죠. 더 크게 엔드게임 폭탄, 금융시장 폭망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물론 안 될 수도 있죠. 조심스럽게 계속 탈중앙화는 근데 관리도 안 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진짜 어떻게 보면 인간의 탐욕, 본인들만 살고 싶다. 미국의 그러한 인구의 70%가 놀고 먹고 일하는 사람이 30%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서 뭐 GDP나 뭐 이런 것들 세계 1위, 세계 뭐몇 1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세계 상위권의 경제 부국, 군사력으로 눌러버리고 이런 것들이 피폐 결국 자본주의가 한번 이렇게 뭐 바닥 뒤집히는 거 결국 자본주의가 한번 엔드 게임을 하면서 새로 뭔가 정립을 하겠죠. 가치관이나 이런 거는. 뭐 그게 역사였죠. 또 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빚으로 빚마가 부채공화국 됐다. 한국 최악의 상황.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 요것만 머리글만 읽죠. 머리글만 읽죠. 한국의 총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 가장 빨라. 부채 증가폭이 OECD 1위입니다. 1위, 부채 1위. 마구마구 질러, 외상으로 질러, 부동산사, 주식사, 질러, 코인사, 이겁니다. 채무의 질도 급격히 악화, 부채 사각지대도 위험. 지금 국가 부채는 뭐 이러한 뭐 국영기업이나 이런 데서에 나오는 부채는 안 잡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배 이상 클 확률이 높죠. 자, 그래서 지금 가계, 부채, 기업, 자, 빚도 못 내는 기업, 중소기업이 뭐 최대를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체율은 폭증하고 있고, 자, 카드 부채까지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돈을 찍어서 계속 돌려막기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분간은 괜찮지만 이런 기간에도 뭐 경매 물건을 잘못 산다던가 주식을 잘못 산다던가 이러면 똥 밟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폭삭 망할 수도 있다. 왜? 지금은 한번 무너지면 그냥 뭐 전체적으로는 잘 가는 것 같지만 여기저기 암초가 있다. 여러분들 섣불리 옛날같이 뭐 경기가 호황일 때처럼 뭐 했다가 사업했다 뭐 했다가 거덜납니다. 인생이 뭐야 바로 노숙자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되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지수나 이런 지표로다가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흘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관료 출신으로서 지금 대체적으로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잘하고 있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은 뭐가 될까요? 아킬레스건은 중국이죠, 중국, 중국, 예, 사랑의 자입니다. 너무 중국 쪽에 붙었어요, 지금. 너무 중국 쪽에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이제 젊은이들이 일자리도 없고 중국 애들이 지금 뭐 남의 가명 빌려갖고 차명으로 해갖고 오토바이도 타면서 딸배도 하고 뭐 하여튼 현금이 도는 그거나 뭐 건설 현장은 지네들이 다 오야지 먹어갖고 다 10명, 20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통으로 다 계약을 따죠. 결국 이 서민들이 뭐 신용이 안 좋거나 뭐 결국 마지막에 가는 자리 이러한 뭐 노가다 노가다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런데 그런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그러한 마지막으로 사람들한테 그래도 최소한 뭐 먹을 거 청소라도 해서 나가서 먹을 수 있는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이러한 업종들 그리고 역시 배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 중에 또 하나죠. 배달도 역시 좀 힘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창업인데 이걸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임금을 또 동일시 주죠. 외국인들한테. 그러니까 왔는데 이럴수록 젊은 애들을 20, 30대는 지금 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우경화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뭔가 팍스적인 뭔가 우경화를 가면서 결국은 이 외국인이나 자국민의 이런 일자리를 뺏은 이런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뭐야 엄청난 그 반감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또 중국이 이렇게 또 중국이 또 범죄단체나 이런 거 많이 관련돼 있고
또 중국에 우리나라 간첩이 엄청 많잖아요. 중국이 간첩이 안 깔린 데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중국 간첩을 안 잡죠. 그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활동하고 점점 그 사람들이 힘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민주당에서도 중국을 빨아주는. 그리고 이제 짱깨라는 말을 쓰면 5년 이상 징역에 갑니다. 저도 어쩌다 한번 쓰는데 요거는 그냥 제가 예를 든 거지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이 중국 쪽으로 너무 붙은 거, 중국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국을 빨아줘야 되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중국 장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얘네 꽌씨라고 그래요. 꽌씨. 꽌씨 같은 거 그런 거 뒤로 다 좀 밀어주고 뭐 학비 대주고 뭐 약간 뭐술 한 잔 먹으라고 돈 대주고 이런 것들이 로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에 뭐 자동차 사고 나면 정품을 안 써야 된다는 법도 만들죠. 정품 안 쓰고 비품 쓰면 중국의 싼 부품, 자동차 부품 쓰라는 거죠.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저 재정적으로 중국을 빨아주고 도와줘야 되는 이러한 그 여러 관직이나 또 유명한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도 나중에 끝은 안 좋다. 끝은 안 좋죠. 저는 뭐 어디도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뭐 저는 뭐 보수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진보도 아니고. 근데 그냥 객관적인 사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은 이 그 밑에 있는 민주당 세력과 함께 이 중국을 빨아들다가 결국에는 아마 저기 뭐야 뒤로 갈수록 젊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또 병원 같은 데 가서 요번에도 가서 봤지만 중국인이 막 하는 행위가 엄청납니다. 일부러 병원 바닥에 자빠져요. 이게 실제로 제가 본 겁니다. 요번에. 그래갖고 자기가 허리가 다친 것 같다. 새벽에 혼자 다쳤다. 아무도 쿵소리도 못 들었는데 그러면서 병원에서 병원비를 안 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에어매든가 에어 침대 그걸로 바꿔주고 그 사람은 계속 허리가 아프다. 근데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는데 자기는 미끄러졌다. 본 사람은 없다. 간호사가 막 꼬치꼬치 캐물어요. 그 왜 그러겠습니까? 어떻게든 입원비라도 자기 중국인이라고 뭐 얘기해요. 조선족인가 봅니다. 한국말 잘해요. 그런 것처럼 병원 현장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있는 사람들 얘기가 항상 이 중국인들이 의료비 이러고 뭐 그런 얘기 계속해요. 가만히 듣다 보면 뭐 제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전 듣기만 하는데도 그러한 이제 나이 먹은 분들부터 이런 분들 여러 이 중국에서 그런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또 거기다가 이제는 사기 쳐갖고 막 가서 두드려 패갖고 또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해먹고 그것도 다 중국이 그 근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아마 이런 부분들이 힘이 아마 데모도 엄청 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 좀 거리를 두시고 그렇다고 미국하고 너무 지금 미국하고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을 빨아들이려는 게 너무 나와요. 중국은 어느 정도 중국도 거리를 두시면서 하시면 좀 잘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너무 지금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한마디로 그러한 헛발질을 하는 것들을 또 까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중립적인 위치를 가져야지만 우리나라는 위치적으로도 반도국가죠. 강대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중립적으로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이렇게 살아야지만 살 수 있지 않나.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런 식으로 가면 이재명 대통령도 끝은 안 좋다. 벌써 끝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빨리 좀 조금 이렇게 거리를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좀 두면서 적절하게 양다리 외교 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딴 기사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그동안 밀렸던 기사들을 보면서 종목 몇 개만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 기사가 있죠. 트럼프가 아이온큐, 리게팅, 양자 컴퓨터 지분 인수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트럼프가 자꾸 투자하고 트럼프가 지금 하는 것들 보십시오. 스테블 코인 그것도 막 가족이 매달려서 아주 엄청 돈 벌죠. 심지어 트럼프가 발표하면서 이제 그 코인 막 80% 빠지고 막 이런 날 있죠. 그때 이 뭐야 한마디로 하방 밑에 저 측근들도 있고 뭐 자녀들도 그쪽으로 걸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돈을 엄청 벌었다죠. 그렇죠? 예. 그래서 트럼프 역시 엄청난 그러한 이제 돈을 추구하는 그러한 이제 자본주의자죠. 자본주의자. 그래서 자기가 발표하고 측근들은 이제 폭락하니까 밑에서 이제 다 받아먹거나 뭐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방의 배팅에서. 예, 그럴 정도로.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이런 데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그만큼 양자컴이 뭔가 좋다는 거죠. 그렇죠? 네, 밝고 미래가. 그 다음에 왜 이러한 또 얘기들이 나오냐면
그러다 보면 이 암호화폐 거래의 그 분산 원장, 그거를 해독을 한다면, 결국에는 코인이나 이러한 그런, 에, 뭐, 그런 암호화폐들이 의미를 잃죠. 그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자컴이 아무래도 뭔가 좀 더 확실한 또 뭔가 미래의 기술로서 뭐 AI 이런 것도 있지만 양자컴 역시도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 같습니다. 그 양자 컴퓨터도 잘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기사가 나왔죠. 코인이랑 주식 당장 빼세요. 큰일 납니다. 양자 컴퓨터 한 대로 전 국민 재산을 다 털 수 있는 이유. 그죠? 이 암호화폐를 풀었대지 않습니까? 양자 컴퓨터가. 그죠?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원래 이제 저온에서 해야 되죠. 저온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상온으로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생각보다 큽니다. 아직은. 그죠? 그죠? 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알고리즘 이런 거 이용해 갖고 가상자산 이체 승인, 금융 APK 창명이 위조될 위험이 있다. 그죠? 이 개인키나 이 서버 인증키, 비밀키를 노출시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갑 있죠, 지갑. 이 지갑을 털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또 딴 거 보죠. 어쨌든 그래서 이 암호화폐가 불안정하다. 코인이나 뭐 주식 같은 경우도 다 털 수가 있겠죠. 보안이 또 강조되는 면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자 관련주들이 미래를 투자하기에 미래 투자 상품으로 종목으로 좀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기사도 있어요. 토큰 증권 제도화 영국은 펀드를 토큰화했어요. 펀드 있죠. 펀드를 토큰화했고 프랑스는 주식 토큰화 그죠? 그래서 토큰 시장은 엄청 커집니다. 모든 건물, 비행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부동산, 그 다음에 뭐 웬만한 사업거리, 항공 엔진, 또 뭐 자동차 충전소 사업, 뭐 모든 사업들을 사업이 투자되는 동안 토큰화 시킬 수 있죠. 한마디로 ABC 증권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자산을 유동화 시키는 거죠. 그동안 투자될 동안은 뭐 수익도 안 나지만 계속 투자되는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투자됐을 때 그 토큰이 만약에 그게 수익이 많이 난다면 그 토큰 가치가 거래가 되죠. 주식처럼. 거래가 됐을 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그 거래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STO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슬슬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TO 같은 경우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강조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또 어떤 게 있냐면 그리고 이제 STO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웹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이걸 안 풀어주고 있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계속 싸움이나 하고 싸움질이나 하니까 이제 12월까지는 하겠다고 둘이 이제 합의를 했는데 어쨌든 12월 달에 한다면은 11월에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30% 정도는 지금 저가 대비해서 상승을 해야 돼요, 상승을. 그래야지만 이게 벌크업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12월쯤에 뭔가 5월선, 5월선을 찍고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1월 달에 어느 정도 오르는지, 11월에 어느 정도 올리면 12월에는 월봉상 5일선 근처에서 월봉입니다. 월봉. 거기서 강력한 매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여기서는 뭘 얘기했냐면, 이제 K옥션 얘기했습니다. K옥션. K옥션은 이제 전형적인 그 미술품이나 이런 경매를 하죠. 이것도 하고 자회사 STO 사업을 만들었어요. 그죠? K옥션. 그 다음에 또 서울옥션도 있습니다. 서울옥션도 비슷하죠. 미술품, 조각 투자. 그죠? 법제화 임박, 플랫폼 고도화, 기대감 급등. 그 다음에 ITI도 있죠.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자, K옥션, 서울옥션, 또 ITI즈, STO 플랫폼, 그 다음에 국내율 ST 플랫폼 제공업체 부각. 그 다음에 얘가 또 한국은행에 뭐죠? 그 한국은행에 이러한 뭔가 신금융, 디파이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 이런 거 자문도 해주고 뭐 그런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스24시 디지털 콘텐츠 독서 플랫폼,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 준비네요.
자, 그리고 또 나중에 FNS가 있네. FNS. 블록체인 기반 마케팅 플랫폼 핀교통의 100억 STO 자금 활용 계획. 자,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 안 했던 종목 중에 예스24C와 FSN이 있고요. 그럼 제가 자주 얘기하는 여기에다가 K옥션, 서울옥션, ITIG,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IT센 글로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캠퍼스 N이 있고요. 캠퍼스 N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죠? 1,000원에서 출발해서 한 2,200원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지금. 많이 올라왔죠? 두 배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아 SM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핑거가 있죠, 핑거. 그냥 핑거.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알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ES24C, FSN까지 또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근데 지금 여기에 이분이 이렇게 쓴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시총이 작아요. 특히 요 세 개는 시총이 엄청 작습니다. 요 세 개. 그래서 떻게 보면 탄력적으로 가기 전까지 막 빼도 올라갈 땐 탄력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뭐 캠퍼스엔도 시총이 작지만 아이티센은 시총이 좀 크고요. 갤럭시 모니터리도 좀 시총이 좀 중형주 정도 되죠. 근데 핑거는 좀 작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또 갈 때 시원하게 갈 수도 있다는 거. 그죠? 이런 종목들. 요거는 뭐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STO는 이제 12월 안에 나오기 때문에 한 종목은 꼭 가지고 가시라고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딴 거 보죠. 네, 사실은 이 QSI가 엄청난 회사죠. 이 빚을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 핵심 극좋은 저자본 증폭기 MMIC 글로벌 기업 납품에 성공했습니다. 그죠? 근데 시세를 많이 못 줬어요. QSI의 기술력은 대단한데 얘가 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특히 빚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중에 이 극좋은 저자본 증폭기용 MMIC는 이게 꼭 그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뭐 핀란드 갔을 때 어디 그 저 북유럽 국가하고 그 최고의 기술력이 있는데 같이 기술 제휴를 해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매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기술력으로는 QSI가 대단하죠. 그죠? 이 극저원 저자금 증폭기 시장. 그죠? 스웨덴 엘사하고 같이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납품이 되겠죠. 고객사로부터 높은 수준의 이 양산이 들어간다니까 매출이 발생하겠죠. QSI 양자 컴퓨터 신규주. 그 다음에 또 양자 컴퓨터로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또 뭐가 있죠? 아이윈 플러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뭐죠? 아이,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게, 생각이 안 나네. 아, 여기 있다. ICTK까지 있습니다. 네, ICTK까지, 아이윈 플러스, 그 다음에 QSI, 그 다음에 QSI, 그 다음에 ICTK 이렇게 세 종목을 지금 밀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양자 컴퓨터도 이제 조만간 또 크게 갈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이거 약간 좀 지나간 기사긴 한데요. 이 큐리언트가 이 텔라세백 호주 허가 임산 중간에 100% 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리트뷰 호주 허가 임상 브룰리 교양 환자 40명 결과 최종 결과서 재발 없이 완치 확인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약이 좋은가 봐요. 큐리언트가 지금 요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큐리언트의 최대 주주가 동구바이오제약인데 동구바이오제약이 좀 차트를 만들다가 좀 미끄러졌어요 저번 달에. 근데 뭔가 좀 같이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어쨌든 다 40명 중에 거의 완치가 됐다고 합니다. 2호가 디자인을 해갖고 뭐 이제 임상이 들어갈 텐데 이게 에, 임상 결과죠. 그러니까 임상이 또 계속 이어질 텐데 하여튼 좀 동구바이오제약도 좀 차트가 추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들을 좀 볼게요. 어쨌든 이런 기사들 좀 밀렸던 걸 한번 싹 봤고요. 양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또 그걸로 당장 이제 시장을 키우겠지만 어느 정도 발행이 되고 시장이 형성이 되고 어느 정도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죠. 그죠? 탈중앙화된 화폐를 여기저기서 발행해서 마구 유동성을 넓히고 그 유동성을 그걸 통해서 흡수한다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어디선가 뭔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징조들이 지금 계속 하나씩 나타나고 있지만 바로 어떻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엔드게임으로 가는 거예요. 엔드게임. 경제는 엔드게임으로 가고 있다. 자본주의가 한번 폭파, 한번 이렇게 뒤집어지고 새로 뭔가 규약을 만들고 그러는 시간이 필요한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드게임은 한 2026년 그쯤에는 하지 않을까 최소한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하지 않을까 그랬지만 이런 분위기라면은 한 2027년까지는 엔드게임이 안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 정도로 체력이 돈을 계속 풀어대니까 세계의 그런 금융시장이나 이런 게 어쨌든 버텨나가는 것 같습니다. 빚으로 올리는 거는 언젠가 터뜨려야 되는 거고 그 엔드게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간단한 걸 좀 뭐 하겠습니다. 네, 종목을 보는 거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미리 계속 그 추적 관찰하면서 계속 종목을 뭐 많이 보는 건 한 2, 3년, 길게는 5년 이상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웬만하면 뭐 그런 거에 대충 시세나 이런 거나 뭐 공부, 새로운 거 업데이트만 하면 되거든요. 큐르셀 같은 경우도 왜 깊이 설명을 안 드리냐면 이미 설명이 끝났습니다. 얘네가 만들고 있는 이 카트티, 이 관련된 거는 지금 거의 신기술입니다, 신기술.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미국이 지금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그 T세포를 빼내갖고, 그거를 이제 미국으로 보내갖고, 미국에서 배양해서 이렇게 한 팩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우리나라 다시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람한테 주입을 하죠. 그 암이나 뭐 그런 것만 공격하게끔. 특히 혈액암이나 이런 거에 효능이 좋은데, 자, 그렇게 했을 때 미국에서 현재 그 우리나라에 판매된 약값이 3억 6천입니다. 3억 6천. 그죠? 보험을 이제 들으려고 한 보험 그 수가가 이제 매기려고 이제 로비를 하고 있죠. 빠르면 내년 2, 3월쯤 이제 경쟁업체, 미국 업체가 있죠. 이름도 뭐 하여튼 있어요. 뭐 괜히. 자, 그다음 큐러셀이 있는데 큐러셀은 이제 보험에도 적용돼서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보다는 당연히 싸겠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간에 큐러셀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3천 명인가? 3천 건인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큐러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룹 얘네는 미국으로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국내 공장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얘하고 얘기하는 게 이제 에클론인데 에클론도 뭐 한마디로 이런 어, 약을 먹고 완치되는 뭐 그런 것들이 거의 한 70% 정도 둘 다 비슷한데 걔네가 한 0.9% 정도 이제 에플론이 좀 좋은데 관해율이라고 그러죠. 완전 관해율. 근데 이게 이제 뭐야 지금 퓨러셀 같은 그 에클론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도 없어요. 네? 우선 공장이 뭐 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에클론은 적어도 지금 임상도 늦고요. 그래서 큐러셀보다 최소한 2년은 늦기 때문에 큐러셀이 당장 이제 요번 달부터 나오면 이제 판매를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리고 큐러셀이 이제 12월 31일 작년 2024년에 했기 때문에 뭐좀 빨리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1년이 걸리면 욕 많이 먹겠죠. 그래서 식약처가 욕을 많이 먹을 겁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 뭐 빨리 진행되는 그런 것들 뭐다 해줬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그래서 얘가 되면은 이제 이 시장을 먹는 건데 이것도 가격이 좀 떨어져야죠. 그죠? 예. 지금 암 환자들이 지금 뭐 그 항암 치료받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그 표적 항암제라고 해서 지금 표적 항암제가 요즘에 그 주사 한 방에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1,000만 원. 근데 이것도 비싸서 못 맞아요, 사람들이. 예. 그럼 뭐 위면 위 표적으로 해갖고 이렇게 공격하고 뭐 그런 건데 이 표적 치료제를 지금 많이 쓰고 있고
천만 원이라서 좀 웬만한 한 방에 천만 원인데 한 방 맞아서 낫지 않죠. 근데 이 뭐야 이 지금 이 카트티로도 하는 거는 이거보다 더 발전된 단계로서 뭐야 가격이 훨씬 비싸죠. 근데 이런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좀 큐러셀 같은 경우는 적어도 뭐 지금의 이제 시총이 5천억 정도니까 우선 1조를 간 다음에 1조를 간 다음에 좀 쉬었다가 제 생각에는 최소한 1.5조나 뭐잘 가면 2조까지도 갈 수 있겠죠. 어쨌든 신약이고 또 혁신 신약이지 않습니까? 혁신 신약.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계속 상승했죠. 여기서부터 이제 저점 찍고 이제 6개 양봉 음봉 하나 놓죠. 이제 다시 양봉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번 달에 다정히 이걸 넘겠죠. 그죠? 예,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번 달에 좀 많이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목요일 날 좀 대체로 이제 수요일 날면 다 알 수 있고 목요일쯤 허가가 나는 것 같아요. 목요일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먹어야 돼요. 주가 막 다음 주에도 주가 빠지죠? 얘네들은 빠져도 다시 회복됩니다. 빠져도 다시 회복돼요. 그죠? 자, 얘가 뭐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5일선 찍고 다시 자, 월봉상 5일선 찍고 다시 양봉으로 만들었죠. 좀 빠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요번 달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간다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간다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박스권을 뚫는 거예요. 이 박스권을. 그죠? 그럼 이게 엄청난 지지선이 되죠. 그렇습니다. 자, 큐러셀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 등재까지 다 하는 거겠죠. 그리고 생산까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팔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모든 주식은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미리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일부러 뺐다가 다시 이렇게 올렸다가 좀 눌렀다가 이만큼을 갑니다. 왜 여기서 이만큼의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뭐죠? 미리 아는 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박사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아는 애들이 별로 없겠죠. 여기서는 이제 조금씩 아는 애들이 좀 많아지는데 여기서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그 커뮤니티나 뭐 유료든 이런 데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막 횡보하면 좀 누르거나 뭐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가요. 그러다가 발표를 하면은 뻥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식이 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뭐 예전에 뭐 많은 주식이 있어요. 신약 나오는 주식은 이렇게 벌크업 과정이 필요하다. 벌크업 과정 이렇게 벌크업. 벌크업이 없이 그냥 가는 거는 너무 공개가 많이 돼서 그냥 찍어 누르는 것도 있어요. 찍어 누르다가 V자 반등했다 눌렀다 이렇게 그냥 쭉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대체로 정보가 미리 새기 때문에 특히 식약처에도 여러분 기자들 글 쓰는 기자들도 미리 그 선취를 하죠. 선취 매매 그죠? 정보를 이용해서 자 식약처에는 그러면 주식을 다 안 할까요? 허가 내주는 사람들 다 해요. 뒤로 차명으로 다 하고 그 허가되는 사람들과 연결된 라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한 뭐 두세 명만 얘기해줘도 그 사람들이 또 두세 열 명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허가 내주는 놈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걔네들도 다 미리 아는데 이거 발표하면 얼마까지 갈 줄 아는데 미리 안 사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정보는 돈이고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청량해야 돼 해갖고 자기가 이 식약처에서 다니는 회사 직원이든 허가를 내주는 담당 부서인데 돈이 될 것 같은데 그거 안 팔아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나오기 전에 계속 벌크업 되는 이유가 뭐야? 정보가 세기 때문에 그래요. 정보가 세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식시장은 완전히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기울어진 운동장. 운동장이 이게 기울어졌어. 그리고 상대팀은 골대가 여기 있고 당신은 골대가 여기 있어. 그래갖고 맨날 툭 차도 막 슉 가고 그래. 근데 당신은 엄청 어렵게 가야 돼. 공을 차도. 달리기를 해도 당신은 산을 올라가서 해야 돼. 얘는 그냥 슉 내려가면 돼.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정보는 불투명한 거야. 기본적인 이게 원리야.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뭐 공부하고 뭐 서울대 간다는 듯이 뭐 공부하고 재무 분석하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똥이나 먹으라고 그래. 주식이 합리적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주가가 막 최고가를 뚫으며 4,000포인트, 5,000포인트를 가면 어떡해. 비합리적으로 움직일 때도 있다. 주식은 합리화와 비합리화를 왔다 갔다 한다.
이거를 모르는 서울대 놈들이 많아. 서울대 나온 애들. 아니면 명문대 나온 애들. 오로지 합리적이야. 미국에 누가 그거 다 그냥 올려놓고 붙이는 말이야. 그래서 기사도 일부러 쓰잖아. 올린 다음에 이야기거리가 없으면 뭐야 그게. 그게 주가 조작이야. 그래서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돼 항상.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근본이 뭐다? 주식은 합리적이지만 비합리적일 때도 있다. 합리와 비합리적인 걸 왔다 갔다 한다. 두 번째는 뭐야? 정량적 분석이 100% 맞진 않는다. 정량적 분석과 비정량적 분석을 왔다 갔다 한다. 그걸 믿어야지. 자, 실적이 엄청 많이 났어. 근데 주가가 얼마 못 가고 다 떨어져 버려. 그럼 뭐야? 정량적 분석했을 때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뭐 돈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최소한 이 회사가 1,000억이 있어. 그럼 시총이 뭐 한 2, 3, 2, 3, 최소한 뭐 5천억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시총이 자기네가 보유한 1,000억 현금보다도 못해. 뭐 800억밖에 안 돼. 800억, 700억. 말이 되냐고. 그렇죠? 말이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가지. 그러다가 올려야 될 때 올리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정량적 분석만 믿는 사람, 이 똑똑한 애들이 주식을 잘하면 서울대 애들이 주식판에서 1등을 해야지. 그죠? 아니면 하버드대. 아니야. 주식은 1등 하는 사람은 구두 닦기부터 다양해. 그죠? 아니면 뭐 정말 밑바닥까지 갔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주식은 자꾸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았다고 그래야지 손절도 칠 수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큐로셀을 꼭 드시라. 어? 요번 달 안에 나올 확률이 더 높아. 자꾸 8월부터, 7월부터, 자, 5월부터, 4월부터, 이제는 나와야지. 그죠? 이제는 나와야 돼. 요번 달에 나올 확률, 다음 주에 나올 확률 더 높아지고 있어. 90%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요번 주에. 이제 계속 올라갑니다, 확률이. 자, 돈들 보세요. 돈들 보세요. 이런 거 배팅 하시라고. 풀 배팅에, 풀 배팅. 여윳돈 있으면 배팅 하시라고. 그죠? 자, 제형 솔루텍을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급하게 분석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환사채를 좀 실수로 분석했어요. 예, 다시 얘기해드리고요. 우선은 차트 단계는 이제 다시 이제는 조정이 끝나서 다시 쏠 수도 있어. 쏠 수도 있어요. 물론 옆으로 흐를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얘는 이제는 2,000원을 넘기려고 그래. 그렇지만 2,000원 넘기면 다시 빠져요. 왜 그럴까? 자, 요번에 이 상승은 무슨 상승이었냐면 전환사채 600 얼마짜리지? 아, 헷갈리네. 600 얼마짜리를 청산하기 위해서야. 그거야. 그냥 단순하게 보면 돼. 전환권 청구 행사 있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662짜리. 자, 662짜리 750만 주를 상장한 거야. 7월,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그래서 금요일 날 좀 빠진 이유가 이거예요. 그죠? 662짜리를 거진 1,400원대 팔았기 때문에 개짭짤하지. 그죠? 두 배가 넘죠. 예, 얘네들은 전환사채해서 이 12회차 판 애들은 대박이 난 거지.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전환사채가 또 있는데 전환사채가 얼마짜리냐면은 그게 이제 음, 그게 얼마짜리냐면요. 800 얼마짜리예요. 800 얼마짜리. 이건가? 13회차, 13회차. 리피싱을 한번 해서 803원짜리. 803원짜리인데 자, 얘네가 40억을 1000 얼마짜리로 받았는데 계속 리파싱을 했어. 자, 그래서 이 40억 중에서 20억은 이제 이 상장을 했어요. 그 지금 남은 게 20억인데 이 가격이 803원이에요. 803원. 그래서 이 20억 803원짜리가 뒷발을 잡고 있는 거야. 뭐 물량이 크진 않지만 이거를 이제 다시 행사해 줄 것 같아. 요번 달 말이든 뭐 내 다음 달 초든 그때까지는 얘는 2천 한 뭐 2,300원까지 갔다가 또 빠져야 돼. 이 830원짜리가 803원짜리가 상장할 때 또 주가가 여기까지 갈 수는 없잖아. 뭐 적어도 한 1,700원까지는 빠져야 되겠지. 주가를 올리는 이유가 뭐다? 이번에도 요거 20억짜리 803원을 청산해 주기 위한데 이거를 1,400원에 해주기에는 좀 그렇다 이거지. 아마 가격을 높일 거다. 한 1,700원 정도, 1,800원이든 이때 해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주가가 또 참 점승적으로
조만간 또 올라갈 것 같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2,300을 넘어서 막 쭉쭉쭉 가고 그러진 못한다. 왜? 요거를 상장한 후에 좀 조금 희석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날아가겠지. 그죠? 제형 솔루텍의 큰 장점은 딴 게 아니에요. 제형 솔루텍은 저거죠. 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초소형 감속기야. 초소형 감속기. 자, 초소형 감속기가 왜 갑자기 뜨냐면 초소형 감속기는 이 손가락 마디, 피부, 눈을 이렇게 센서, 눈을 조정할 수 있는 그 액추레이터, 감속기가 아니라 액추레이터. 액추레이터는 뭐 감속기나 모터부터 뭐 DC 뭐 어쩌고 해갖고 그런 것까지 전선부터 해서 뭐 그런 것들이 다 총합적으로 모여있는 이 관절이야, 관절 부위. 자, 그래서 이 액추레이터가 지금 이제 더 뜨는 거지. 그 액추레이터, 초소형 액추레이터를 만드는 데가 근데 제형 솔루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델 솔루션도 있어. 모델 솔루션. 자, 근데 제형 솔루션은 지금 이제 663원짜리는 청산을 다 했어. 상장이 됐어. 뭐, 좀 덜 상장됐든 어쨌든 뭐 처리가 된 거고. 자, 나와야 될 물량이 803짜리가 20억이 있어. 그것 때문에 그걸 상장한 다음에 날아갈 확률이 높아서 조금 뒤로 갈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모델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나와. 모델 솔루션. 그래서 얘는 어쨌든 다시 상승한다. 어디까지? 2,000원 뭐, 넘어서는 그 언저리까지. 그 다음에 그래서 803원짜리를 청산해 줄 확률이 높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숨은 뭐 천 얼마짜리가 있댔는데 그건 모르겠어. 공시에는 안 나와 있는데 뭐 공시에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했다는 뭐 말도 있고 근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공시 없으면 뭐 없는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모델 솔루션이죠. 모델. 자, 모델 솔루션은 얘가 되려 더 잘 갔죠. 그죠? 그렇습니다. 얘도 아주 엄청나게 1차 상승 후에 다시 이렇게 가서 이제 2차 상승을 가고 있죠. 얘 시총도 이제 1200억밖에 안 돼요. 굉장히 싸죠. 지금 로봇주들이 이제 빅테크들에 납품하거나 뭐 이런 거 뭐 계약만 되면 최소한 1조에서 많게는 3조까지 날아갑니다. 지금 제- 실질적으로 그 미래를 보고 미래에 발생할 그러한 매출을 막 갖다 붙이는 거지. 그죠? 갖다 붙입니다. 로봇주가 지금 그래서 막 폭망하는 건, 뭐, 고점 찌른 거는 폭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주식은 고점을 안 찌른 거지. 제형 솔루텍도 그렇고, 모텔 솔루션도. 근데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모텔 솔루션이, 얘가, 좀 더 그 내용은 좋은 것 같아. 내용은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초소형 액추레이터를 만든다. 그렇습니다. 얘가 이제 이 로버월드에서 일산에서 킨텍스 하는 로봇에서 핵심 관절을 이제 발표를 했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AFRP 기본 초경량 액추레이터야. 근데 이게 AFPM 이게 굉장히 좀그 기술이 좋은 거야. 그래갖고 모델 솔루션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그리고 우선은 전환사채가 없어야 돼. 전환사채. 얘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전환사채가 현재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일산에서 킨텍스에서 발표가 되고 있어. 그죠? 그렇습니다. AFPM 모델 솔루션이 주력으로 보이는 거. 휴머노이드 관절용 초소형 액추레이터.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해서 뭐 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액추레이터는 이 모터, 감속기, 드라이브 센서, 통신 등이 하나의 모듈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터, 감속기, 드라이브 센서, 뭐 통신 기능, 또 전선들 이런 게 뭉쳐진 관절. 그게 바로 액추레이터예요. 자, 그래서 모틀 솔루션이 먼저 갈 것 같아요. 제형 솔루텍도 뭐 세력이 많지만 이 전환사채 세력들이 지금 올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델 솔루션이 더 좋아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K3i가 있습니다. K3i. 얘도 시총이 엄청 작죠. 그죠? 시총이 작아야 돼요. 이런 주식이 1조까지 간다? 대박이죠. 얘도 보시면은 엄청 뺀 거예요. 이거. 엄청 뺐습니다. 엄청 뺐어. 그래서 주봉이 하나 단일봉으로
봉을 다 찍었죠, 한 번에. 굉장히 강한 거예요, 주봉이. 그럼 이제 요걸까지 뚫어버렸네. 자, 뚫었기 때문에 주봉상 또 이런 장대 항봉이 나올 수 있는 위치예요. 그다음에 월봉 한번 보죠, 월봉. 월봉 한번 보면, 좋죠. 좋습니다. 이거 다음 달에 더 많이 가겠네. 다음 달에 더 많이 갈 자리예요. 자, K3I. 갑자기 얘가 다크호스로 나왔는데, 얘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롯데 솔루션이 아니고, 요거죠. 롯데 솔루션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K3I죠. K3I는 여기 있습니다. 요거. 엔비디아 옴니버스형 플랫폼 내 옴니버스형 플랫폼 내 로봇 식증이 성공됐답니다. 그래서 이게 피지컬 AI 인프라 구축 가속, 그죠? K3I가 엔비디아 옴니버스 연동 자체 플랫폼과 실제 로봇을 연동하여 가상 공중을 구축해 정밀한 로봇 움직임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테스트를 통해 피지컬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 향후 추가 고도화를 거쳐 제조, 물류 등 다양한 산업. 그래서 이 엔비디아와 얘가 협력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트윈엑스, 뉴로 트윈엑스, 그죠? 산업용 로봇 연동 테스트, 그죠? 그래서 이 피지컬 AI 한 개의 실제 로봇만 대규모 생산 라인을 설계할 수 있다. 그죠? 얘가 또 쌈박하게 나오고 있어. 엔비디아와 뭐 이거 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요게 보면 항상 이게 뭐냐면은 물류에는 이 기존 로봇에 대한 물건 적재 등 다양한 기능 및 자율주행 AMR 요거 옴니버스형 플랫폼 연동 영역을 다각화해 피지컬 AI 기술을 강화할 것. 그죠? 그래갖고 이 AMR, 자율주행 로봇도 많이 나와요. 이 회사들이 지금 그 로봇 청소기 회사도 자율주행을 많이, 로봇 핵심 산업으로 하죠.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물건도 갖다 주고, 뭐 이런 개념이죠. 물류할 때, 그럴 때. 근데 이게 또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K3I도 다박적으로 뜨고 있는 거예요. 왠지 엔비디아와 뭐 피지컬 AI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런 거죠. 계약까지 나온다면 1조는 뭐 그냥 가죠. 그죠? 초대박이에요, 초대박.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뭐야 머스크가 이 손가락 마디, 이 로봇팔이 손가락 마디를 움직이는 그 손가락 마디 같은 데 들어가는 초소형 액추에이터가 현재 만들고 있는 회사 중에는 없다.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머스크가 생각하는 그 손가락 마디 초소형 액추에이터 이런데 모델 솔루션이든 제형 솔루션이든 둘 중에 하나가 누가 들어간다면 얘네도 또 2조까지 달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머스크가 또 써주기만 한다면 대박이죠. 근데 이 초소형 액추에이터를 하는 회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형 솔루텍, 모델 솔루션, K3i 요번에 만약 이 중에서 뜨면은 엄청나게 뜨겠죠. 공부 좀 하시고 배팅 좀 하십시오. 웬만한 빅테크 한다면 최소 1조, 많게는 3조까지 가요. 3조까지 로봇 주택이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딴 거 볼 거는 비스토스 한번 보죠. 네, 비스토스 제가 이거 계속 간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갑니다. 무섭게 가죠. 그죠? 제가 이때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계속 가죠. 그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요걸 뚫은 다음부터 쉬지 않고 가죠. 이거 장대 한봉 나올 때까지 계속 갈 겁니다. 장대 한봉 나올 때까지. 그러면 한 3,000원까지 보이네요. 그죠? 1,200원부터 뛰었는데, 그죠? 자, 이거 한번 월봉을 보십시오. 월봉을 보시면, 그죠? 엄청 뛰고 있죠? 예, 요게 이제 요 대롱이 관통, 그 다음에 5일선 찍고 급등하고 있죠. 이번 달에. 비스토스 예상대로 5일선 찍고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가요. 이번 달. 많이 갑니다. 한 3,000원까지. 3,000원까지 보이는 주식이에요. 비스토스, 유아용, 뭐 그런
용품들, 그리고 그런 의료용품들, 이런 걸 주로 하는데, 엄청난 호재가 있나 봐요. 기사도 없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비스토스, 엄청 강하죠? 대박. 며칠 엄청 빠지는 때도 계속 상승했습니다. 비스토스. 요즘에 이렇게 오랜 하락 가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을 탈피하면 요렇게 얘가 더 올라가거든요. 한 이만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3개월을 볼 수 있다. 근데 더 가면은 이런 데서 더 갈 수도 있고 그래요. 비스토스였습니다. 네, 사이토젠이라는 회사가 있죠. 엄청 빠졌거든요. 자, 얘를 한번 이제 월봉을 한번 보시면 놀랄 겁니다. 월봉을 보면 엄청 빠졌죠. 멋있게 이렇게 또 이렇게 멋있게 빠지기도 쉽지 않아요. 이렇게 상승했다가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월봉을 보면은 애매하네. 이게 이번 달에 양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번 달에 양봉으로 바뀌길 바라죠. 양봉으로 바뀌면은 5일선을 깨지 말았어야 되는데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강한 상승이 나온다면 4,000원까지 보여요. 4,000원. 5,000원까지 보여요. 5,000원. 5,000원까지 상승이 보입니다. 이번 달에 5,000원까지. 5,000원까지 상승이 보여요. 그래서 얘가 좀 전에 차트랑 보면은 자, 월봉, 일봉을 보시면 음, 일봉을 보시면 엄청 빠지던 주식이거든요. 이렇게. 와, 엄청나죠. 그러다가 이제 요 손 맞고 때려 맞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못 뚫으면은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래서 월봉 봤을 때 5,000원, 뭐잘 가면 6,000원까지 가겠죠.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보입니다.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거. 그죠? 23,000원에서 2,800원. 그죠? 요거 뚫으면은 좀 더 가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여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자, 그래서 얘도 뭔가 좋은 게 있나 봐요. 사이토젠. 엄청난 하락을 했는데, 바닥 찍고 거의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과 비슷하죠. 월봉을 봤을 때. 자, 월봉을 봤을 때, 아까 좀 전에 봤던 비스토스처럼 월봉상 이번 달에 장대 양봉. 지금 5일선을 깨고 밀어서 밑꼬리를 달길 바래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 장대 양봉이 월봉에서 나올 수 있는 사이토젠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보면서 종목을 그만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도 많은 조정을 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게 5,000원대부터 상승했습니다. 좀 크게 보여드릴까? 자, 삼성전자는 5,000원, 5만 원대 산 사람들이 꽤 되는데 후원도 없어요. 후원도 없어. 계속 10만 원 넘는다고 그랬죠. 9만 원 이상 가고. 자, 5만 원대 이때부터 사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때부터 사라고 그랬어요. 이때. 그죠?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는데 결국 11만 원까지 갔어요. 자, 조정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국 조정은 4분의 1에서 지금 멈추고 있어요. 더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빠질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9만 원대까지 빠져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얘를 좀 이제 조금 더 이제 주봉으로 월봉으로 보죠. 월봉으로 봤을 때는 얘가 이걸 뚫었어요. 이거를 최고가를 요걸 뚫고 요거 뚫으면서 좀 멈춘다 할 때 9만 원. 그다음에 요거가 거의 10만 원대 근처인데 요거까지 뚫었다는 거죠. 그죠? 네, 뚫었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깔쭉깔쭉 거리는 거죠. 요 선에서 그죠? 전부 최고가인 여기서 그죠? 자, 깔짝깔짝 거리다 보면 얘가 더 갈 위치. 그렇죠? 최소한 최고가를 뚫고 30% 이상 상승을 본다고 쳤을 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목표가가 한 1,013만 원까지, 13만 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13만 원. 그때는 목표가가 10만 원, 12만 원 그랬는데, 이제 13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목표가는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리는 거죠. 그죠? 예, 13만 원 정도 상승 여력이 보입니다.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후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3만 원까지 또 목표가가 올라가면서 목표가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기사 내용이나 이런 전반적인 시황을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뭐 한 30분은 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종목 얘기를 디테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오늘은 좀 일요일, 주말이 끼고 그래서 좀 길게 얘기한 거고
한때는 좀 짧게 짧게 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유동성에 의한 엄청난 버블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1년 이상은 뭐 단파도나 이런 파도는 있겠지만 조정은 있겠지만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저러한 이제 금융회사들이 지급 중지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중 그러한 뭐 한마디로 서로 이렇게 파생처럼 서로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또 상품을 만들고 이런 게 나중에 깨진다면 엄청난 그런 시스나미가 오겠죠. 불확실성과 함께 폭락이 오면서 마진콜이 막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금융시장은 믿을 수 없다. 혼란, 투매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 시장만 안 온다면 그때까지는 뭐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가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근데 그러한 미국 시장이 깨지기 전에 환율로다가 아마 엄청난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먼저 깨갱깽하고 무너지지 않을까 크게 봅니다.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계속 유동성을 풀다 보니까 빚을 내서 이렇게 풀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인플레도 심해지고 결국에는 뭐 이런 부분들이 예, 뭔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는 뭐 뻔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빚을 줄이고 나름대로 검소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